오늘은 코미디닷컴과 동아닷컴 등을 출처로 워낙 많은 사람이 걸리고 찌르는 듯한 통증과 후유증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질병 대상포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대상포진은 수두 바이러스가 보통 소화기에 수두를 일으키고 나서 몸속의 잠복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대상포진 바이러스는 뇌, 척추신경 등 우리 몸 곳곳에 있는 신경을 따라 증식하면서 해당 부위에 발진과 수포 형태로 나타나고 피부를 찌르는 것 같은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화기 이후에 신경절에 잠복돼 있던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활성화되는 가장 큰 원인은 면역력 저하입니다. 우리 몸에는 면역학적 기능을 담당하는 T세포가 있는데요. T세포는 노화, 만성질환, 항암치료 등을 받는 경우에 그 기능이 떨어집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열대야 등으로 생체 리듬이 깨지면서 면역력이 약해져 대상포진에 걸리기 더 쉬운 편이죠. 이 때문에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는 대상포진 환자가 더 늘어납니다. 50대 이후 중장년층에서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젊은 층 사이에서도 대상포진이 빈발하는 추세인데요. 학업과 직장 업무 등 각종 스트레스로 인해서 20, 30대 젊은 층도 더 이상 대상포진 발병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 30대 환자가 총 대상포진 환자 중 18.4%를 차지했습니다. 대상포진이 위험한 이유는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기 때문인데요. 대상포진 급성 통증이 환자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연구를 살펴보면 대상포진 환자의 96%가 급성 통증을 겪었고 이들 환자 중 45%는 통증을 매일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통증의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에 의하면 대상포진의 통증은 출산통이나 암으로 인한 통증보다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군요. 또한 대상포진은 치료 후에도 합병증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포진의 가장 흔한 합병증은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대상포진 경험자 중 9 내지 15%가 이 같은 합병증을 호소하죠. 그 빈도는 연령에 따라 증가합니다. 즉, 나이가 많을수록 합병증에 걸릴 위험도 늘어나는 겁니다. 실제로 40살 미만에서는 합병증이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60살 이상 대상포진 환자의 40에서 70%는 포진 후 신경통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스치는 접촉이나 마찰에도 고통을 느껴서 일상생활이 어려울 지경이라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진다고 하는군요. 대상포진이 눈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더욱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상포진 환자의 10에서 25%가 눈 대상포진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안구 대상포진 환자들의 50에서 72%는 만성 재발성 안질환 및 시력 저하, 시각 상실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느낄만 하군요. 그러나 예방법과 치료법 등을 제대로 알면 그리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상포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오해들부터 바로잡읍시다. 대상포진은 노인질환이라지? 대상포진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노인질환이 아닙니다. 대상포진에 대해서 마케팅을 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미디어 대부분은 중년층부터 노인층을 대상으로 삼는데요. 이 때문에 대상포진은 젊은이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앞에 언급한 대로 대상포진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발병 위험이 증가하지만 어느 연령대에서도 걸릴 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대상포진 환자의 약 50%는 60살 이상인데 이는 나머지 50%는 60살 이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셈입니다. 특히 전체 환자 중 약 20%는 20, 30대 환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둘째, 백신을 맞으면 예방할 수 있을 거야. 백신으로 완벽하게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백신을 맞으면 대상포진을 100%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발병 위험을 많이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백신은 대상포진 발병 위험을 약 50% 낮출 수 있다고 하는군요. 또 백신을 맞은 사람은 대상포진에 걸리더라도 심각한 합병증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60세 이상이라면 백신을 맞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셋째, 대상포진에 한 번 걸리면 더 이상 안 걸리겠지? 대상포진에 한 번 걸리면 다시는 안 걸리는 것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일반적으로는 대상포진도 한 번 걸리면 자연 면역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은 여러 번 걸릴 수도 있다는데요. 아마
항체가 생겨서 자연 면역 기능이 있어도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면 항체가 기능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이겠죠. 면역 체계가 약해지면 대상포진은 언제든지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60살이 넘어서 대상포진에 걸린 사람 중에 약 1%는 3년 이내에 대상포진이 재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넷째, 어렸을 때 수두에 걸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나는 대상포진에 안 걸릴 거야. 어릴 적에 수두를 앓은 기억이 없기 때문에 나는 수두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지 않을 테니까 대상포진에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물론 애초부터 수두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대상포진에는 절대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린 시절에 수두를 앓았는지조차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수두를 약하게 앓고 지나갔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수두를 약하게 앓았다고 해도 성인이 된 후에 대상포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도 안심할 수는 없겠죠. 가급적 누구든 60살 이상이라면 백신을 맞도록 하세요. 다섯째, 대상포진에 걸려봐야 치료만 잘 받으면 금방 낫는다던데 대상포진은 쉽게 빨리 낫질 않습니다. 보통 대상포진이 낫는 데는 2주 이상이 걸린다고 하죠. 게다가 대상포진 환자의 약 40%에서 대상포진 후 신경통 증상이 발생해서 심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다만 증상이 나타나고 최대한 빨리 치료를 받으면 치료 경과가 훨씬 좋다고 하니까 대상포진이 의심되면 즉시 병원에 가기 바랍니다. 보통 대상포진은 초기에는 몸에 국소적인 통증이나 몸살 증세가 나타났다가 사나흘 뒤에 신경절이 지나는 띠 모양으로 피부 발진이나 수포가 생기기 때문에 초기에는 단순 감기나 근육통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대상포진인 것 같다고 생각되면 하루라도 빨리 병원을 찾을수록 빨리 치료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상포진에 대한 오해들을 바로잡아가면서 대상포진이라는 질병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주변의 중장년층, 노년층들의 경우 대상포진을 앓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무척 많은데다가 누구도 수두 바이러스를 안 갖고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대상포진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더욱 신경을 써야만 합니다. 20, 30대 젊은 층은 예방 백신을 주사하는 것보다는 일상생활에서 건강한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과음과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이 급선무고요. 또한 수면, 식사 등 일상적인 생활에서 규칙적인 습관을 들이고 걷거나 달리기 등 면역력을 높여주는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년층 이상은 더욱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몸 관리를 잘해야겠고요. 50대 이상이면 백신을 맞도록 권장하는데요. 특히 60대 이상은 꼭 백신을 맞는 것이 지혜로운 길입니다. 작년 말 뉴스를 보니까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대상포진 백신이 국내 기술로 개발돼서 시판 허가를 받았다고 하는군요. 아마 지금 판매되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조만간 주사 한 대당 18만 원가량 하던 백신 가격도 다만 얼마라도 인하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